2023년 올해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지막 방송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또 지역 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명소, 콘텐츠 등을 모아서 일명 로컬 100을 선정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화로 만나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인촌입니다. 연말연시 문화와 함께 따뜻하고 또 슬기롭고 재미있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올해의 마지막 방송에 대미를 장식해 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역 문화 살리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서셨나 봐요. 로컬 100이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 로컬 100은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전역에 있는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어떤 역사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문화 매력을 국민들하고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문화의 힘으로 지역에 가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 로컬 100을 만들게 됐고요. 지난 10월부터 이제 100군데를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이달에 이제 처음으로 로컬 100 보러 지역으로 가자라는 로컬로 가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로 가자, 지역으로 가자. 그러면 이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건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이제 홍보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이제 함께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니까 뭐 챌린지도 있던데 챌린지 뭐 참여 방법도 궁금하고 혜택도 있는 겁니까? 혜택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와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저희와 같이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로컬 100 현장을 방문하고 또 SNS 인증하고 그런 분들 추첨해서 그 유명한 대전의 성심당 빵이라든지 또 춘천의 감자빵 뭐 이런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기념품으로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뭐 그 외에 뭐 어쨌든 뭐 같이 다니면서 지역 명소를 함께 보고 사진도 찍고 그 뭐 체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같이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렇군요. 장관님도 보니까 밀양과 통영 여행을 다녀오셨던데 이게 로컬 100 프로그램의 어떤 여행 프로그램인가 봐요. 네네네네. 그 이제 요번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행사로 밀양과 통영을 갔는데요. 밀양은 1957년에 밀양 문화재로 출발을 한 65년이나 된 전통의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가서 저는 밀양 아리랑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양 아리랑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뭐 밀양 향교,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또 이번에 국보로 승격이 된 영남로 정말 멋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특화 콘텐츠로 변한 이 밀양 아리랑을 계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통영은 또 이게 되게 사실은 산업이 수산업, 조선업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도시를 국제적인 클래식 음악 성지라고 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통영 국제 음악제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축제가 됐어요. 또 그 통영 그 국제 음악당이 음향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유명한 우리 많은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이런 것들을 녹음을 그 현장에서 직접 그 녹음하러 거기에 온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축제가 또 곧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아마 티켓이 벌써 오픈된 것 같은데 한 번쯤은
그 좋은 그 음악 들으러 통영 가시는 것도 좋고, 통영은 또 나전칠기가 유명하죠. 네. 또 전영림 화백으로 또 유명하고요. 이렇게 그 통영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그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적인 제승당. 저 길을 많이 바꿔 왔습니다. 제승당 가서 네. 조금 뭔가 마음이 다르고, 하여간 그 참배하는 그런 마음도 되고, 아주 그 정말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꼭 한번 우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컬 100의 1호 여행자가 바로 우리 장관님이신데, 정말 밀양과 통영 너무나 멋진 곳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 네. 근데 또 이게 궁금해요. 근데 솔직히 로컬 좋은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양과 통영이 왜 1호 여행지였을까? 이거 간략히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 여러 이렇게 지역을 어디를 먼저 갈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일단 그 좀 같은 어떤 그 방향으로 흐름을 잡았고요. 또 이게 이제 지역 소멸 뭐 이런 게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근데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정돼 있는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돼 있나라는 자기들만의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밀양을 첫 번째 그 장소로 선정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문화도시로 선정한 이런 일도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동아리들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밀양대학교가 이미 꽤 오래전에 폐교가 됐는데 그동안에 거의 문 닫아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그 폐교의 문을 열고 그 폐교를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또 이런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장소로 바뀌면서 사람들 간의 상호 서로 그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밀양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그것을 보러 밀양 인구가 지금 15만, 1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밀양 아리랑 그런 축제를 보러 오는 분들이 4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네. 이번에 로컬백 캠페인 같은 경우 이 정책 관련해서도 보면 그 지역 문화 자원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고 보면 이 지역 살리기에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요한 이유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 자원이라는 거는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에 걸리면서 어쩌면 죄송합니다. 그 지역이 있으면서 정말 수십 년 아니면 100년씩 그 쌓아오면서 생긴 그런 그 문화 형성된 것이 자원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이 대단히 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 시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컬백이 하나의 어떤 불씨처럼 그 지역 살리기에 그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서 또 다른 우리와 다른 또 다른 그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이왕이면 보러만 가지 말고 그곳에서 살고 싶게도 만들어보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 예술은 사실은 외지인이 지역을 찾아가게 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많은 또 관광객들이 오시고 지역 경제도 발전이 될 테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 숙박이나 먹거리, 교통 이런 인프라가 좀 잘 안 된 것도 있어서 이런 인프라 네네. 지원도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죠.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뭐 관광객을 한 2천만 정도까지 늘리도록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예. 올해 이제 1,070만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1,750만 정도.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엔 뭐 거의 전 세계가 똑같이 뭐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서 그나마 점점점 상승세로 돌아서긴 하지만 내년에는 좀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2천만을 잡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2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그런 교통, 이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숙박시설도 늘려야 하고 뭐 민박이든지 또는 뭐 공유 숙박이든지 뭐 이제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 외래 관광객은 주로 수도권 아니면 부산, 제주 여기에만 편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관광 수출 혁신 전략이라든지 이런 총리님 주재하에 그래서 지역을 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교통 또는 이 언어 서비스 또는 이 뭐 관광 택시를 내년에는 좀 원스톱으로 예약 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요. 네. 또는 지역의 먹거리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쇼핑을 좀 편리하게 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 같은 것도 강화를 굉장히 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쓰던 모바일 페이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확산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연계한 사후 면세점, 그러니까 즉시 면세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급형 사후 면세점도 올해 CJ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한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개소로 확충해서 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대폭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컬백뿐만 아니라 이 남북권 관광 광역 관광 개발 계획 K 관광 휴양벨트도 굉장히 멋진 계획이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아주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남북권인데 특히 우리 다도해는 네. 뭐 우리가 요즘 이제 그리스의 그 섬 투어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다도해 이 섬들이 훨씬 더 그보다 뛰어나고 매력적입니다. 해안 경관도 멋있고 그런 자연 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의 원석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글로벌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물론 뭐 한두 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33년까지 10년간 약 3조 규모의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걸 관광 뭐 시설이면 시설,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남북권 관광을 확실하게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네네. 지금 지역 개발 로컬백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K관광 휴양벨트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네네. 앞서 일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님이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가슴에 예쁜 배지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쭤봤더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배지라고 하시면서 장관님이 꼭 달고 다니라고 하셨다고. 네. 예, 우리 유인촌 장관님이 꼭 달고 다니라고 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예. 왜냐하면 이제 2024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월 19일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2주간 이제 평창, 그 다음에 강릉, 평창, 횡성, 정선
이 네 군데에서 열리고 있고 강릉은 주로 이제 빙상 종목. 네. 그건 다 실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평창에서는 이 바이애슬론이라든지 크로스컨트리, 스키 점프. 그다음에 이제 그 횡성에 있는 스키장에서는 이 스노보드. 그다음에 정선에선 알파인 스키. 네. 뭐 이런 시합이 열리는데 이 개막식은 유료고요. 나머지 전 경기는 전부 무료 관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매율이 약 한 뭐 66% 넘었으니까 거의 뭐 70% 육박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면 훨씬 편하시고요. 네. 현장에 만약 오셨을 때 공석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만석이 되면 못 들어가시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예매하셔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젊은 청소년들의 그 도전, 모험 또는 교육적 의미의 이 올림픽을 많이 와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장관님 문체부와 저희 슬라생이 공동 프로젝트로 정책 달력 매월 첫 주에 진행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내년에도 저희 슬라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초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뭐 가든지 전화 예. 통화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1월에 꼭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과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짧게 한 20초 정도만 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장관님이 빈소를 다녀오셨던데요. 네네네. 대중문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네. 의미 있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대중문화가 지금은 정말 국제화되어 있고요. 아마 세계 무대에 뭐 우리 영화, 드라마 또는 케이팝 뭐 그 외에 순수 예술까지도 지금은 거의 뭐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책임감도 많이 생겼고 또 이것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문화 강국으로서의 그 어떤 위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뭐 또 이렇게 커진 만큼 또 그늘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선균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연기도 잘하고 또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그 젊은 배우고 또 지금이 한참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전성기에 있는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좀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실수라면 실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서 참 이렇게까지 된 거는 정말 뭐 제가 보니까 외국의 뭐 많은 나라의 뉴스에서도 아마 이게 다뤄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우리의 대중문화 산업계가 사정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또 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더군다나 뭐 선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제 위로도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는 정말 이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이 현장이 좀 좋아지도록 제가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